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성 아름다운 시인을 한 분 초대했는데요. 발표도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11번째 시집을 발간해낸 중견 시인이십니다. 20에 가은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어요. 발표도 피는 꽃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야생화 꽃이 졸졸졸졸 소개가 되어 있고, 발표도 피는 꽃. 발 피는 거는 춘자님, 우리 보통 보리밭을 밟아서 잘 자라도록 보리가 밝히는데, 발표도 피는 꽃? 어떤 뜻으로 붙인 제목인가요? 우리가 야생화 있잖아요. 야생화는 무심코 다른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언제나 또 똑같이 꽃을 피는데 어느 해는 또 더 풍성하게 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발표도 피는 꽃이라고 끈질기고 아주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야생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야생화의 본성을 알려주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밟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밟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정말 조그맣고 개날픈 꽃이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밟아도 피고 안 밟아도 피고 누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예쁘게 꽃을 피우고, 어떨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밟고 있다가 야생화꽃 본다면 까치발을 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시집에 잠깐 썼는데요. 네. 제가 객지 생활을 지금 따져보면 한 40년 가까이 이제 객지 생활을 했는데. 그럼 본향이 어디신데 어디에 객지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고향은 인천이고요. 인천. 네, 그 해군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 있는 부대를 전전하고 다니다가 특히 이제 강원도가 선봉함대 제1함대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 강원도가 그래도 이제 자연이 이제 풍부하고 그래서 야생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객지 가서 사람들 사귀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그 말없이 그냥 진짜 발표도 피는 꽃들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는 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는 거. 사진 한 장 찍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모르는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보고 그때 제 마음. 그러니까 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시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피는지 아니면 언제 지는지 뭐 꽃말이 뭔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알고 그 야생화들 어깨를 제가 잠깐 빌려서 제가 외롭고 힘들 때 화풀이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3년 넘게 이렇게 엮어준 것을 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보들보들 아름다우시며 단일인 야생화의 어깨를 빌려서 기대어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는지 정말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 발표도 피는 꽃. 꽃이 지금 80여 편의 시에 80편에 꽃도 사진도 한 80편 80가지 정도가 있는데 볼까요? 꽃이 야생화 아시잖아요. 원래는 조그만 건데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꽃을 찍을 때도 굉장히 그때그때 이 꽃을 찍을 때마다의 감성이 되살아날 것 같아요. 이 보시면서. 네, 그렇죠. 찍을 지금도 때, 이렇게 보면 꽃도 뭐 남들이 모르는 꽃이어야 글쓰기가 더 좋더라고요. 남들이 다 아는 꽃들은 뭐 장미, 국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흔해서 그러니까 이름도 좀 신선하고 그리고 꽃도 이제 모르는 꽃 그렇게 했는데 이 책에는 80편 중에 한 10편 정도는 그 지금도 이제 그 화원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일부러 넣었어요. 야생화가 좀 순박하고 꽃이 작고 이제 화려하지 않아서 좀 이왕이면 올 컬러로 하는데 화려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화원에 있는 꽃들을 이제 이렇게 몇 개 넣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그
그 선생님 두 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발표도 피는 꽃 야생화 한다면서 화원에서 인위적으로 갖고 온 그런 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책 자체를 조금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려한 꽃들을 넣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구색이 더 어우러지죠. 앙증맞고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꽃에 또 화려한 네. 꽃 사이즈의 색이 어우러져서 꽃을 찍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소소한 에피소드 이런 것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하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느 날 꽃 찍으러 갔는데 네. 이제 사진 작가들이 때만 되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렇죠. 사진 작가들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찍을까봐 다른 사람이 찍을까봐 꽃을 어떻게 해? 예. 어떻게 해요? 등산화 신고 이제 등산화 신고 가잖아요. 야생화 네. 찍으려면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떡잎을 딱 떼고 이쁘게 사진을 찍고요. 일어나면서 미안하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삐그덕한 것처럼 밟습니다. 그걸 실제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고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또 찍을까 봐. 나와도 될까요? 사진 작가님들한테 괜찮을까 모르겠네. 아니 근데 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런 분들이 놀라운 계시더라고요. 광명도 있었군요. 그래서 그 꽃을 찍고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우연히 밟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꽃들도 있더라고요. 야생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데 발표도 피는 꽃이잖아요. 네. 그때 발표했던 그 꽃이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도 또 살아나서 꽃을 그 피우길 다음에 바랍니다. 갔는데도 정말 꽃이 활짝 너무 잘 폈어요. 그래서 야생화구나. 그래서 야생화구나. 네, 네. 세상에. 유일한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그건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에. 작가들의 욕심이죠.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취재를 오랫동안 하니까 컨셉이 어떤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찍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한 두세 컷 딱 찍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사진이 참 잘 나와요. 카메라는 들고 다니면 어깨도 무겁고 그렇죠. 어떤 데는 손도 떨려요. 그래갖고 핀트가 안 맞아서 정말 귀중한 건데 손이 이렇게 핀트가 흔들려가지고 못 쓰는 사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선생님께 사진을 몇 장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또 화려하게 글도 써준다고 그래서 흔쾌히 사진을 주셨습니다. 좋죠. 네. 그렇게 대부분 작품은 사진 직접 찍으시고 전문 사진 작가한테 받은 사진 작품도 몇 점이 있고 요즘은 네이버 박사님이 너무 친절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무슨 꽃인지도 알려주는 또 앱이 또 있잖아요. 네. 정말 스마트한 시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죠. 핸드폰과 그렇게 합성어로 80편의 시 중에서 꽃이 제일 마음에 드는 꽃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그 꽃 사진 80편의 꽃 사진 중에서 꽃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렇죠. 시가 또 제일 마음에 드는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요즘은 다 자식도 더 이쁜 자식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 신인 작품이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새 음력 4월 올해가 윤4월이라 좀 4월이 좀 긴데 여기 불도화라는 책이 저기 불도화. 그 이제 부처님의 머리 그 뽀글뽀글한 이렇게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불도화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수국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 꽃이 수국처럼 생겼어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수국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1페이지. 짜잔, 짜자잔. 요 파란 색깔 보면 수국 같죠? 보이시나요? 짜잔. 그죠? 수국을 닮았네요. 진짜 색감도 그렇고. 불도화. 근데 이제 부처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불도화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게 음력 4월에 피어서 한 6월까지 거의 가을, 초가을까지 피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이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가에 많이 있는데요. 그 속은 피었어요. 그래서 꽃이 이제 풍성하고 그런 고개를 또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정말 꽃송이가 아주 풍성하고 화려해서 수국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릴게요. 불두화. 외로운 세상살이 그 누구에게 풀어놓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흐드러지게 바람 불던 날 사랑하던 그를 소환해 저기 젖꽃 그늘 아래서 추억을 기억으로 아니 영혼으로 불러내고 세상살이 살살 도려내 씨앗 하나 뿌려야겠다 라는 시를 불두화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놓으셨는데요. 보신 분들은 불두화하고 수국하고 이제 구별하시는 방법을 또 아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꽃은 또 이렇게 있고 80편의 시 중에서 요거는 제 작품 중에서 정말 요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또 다 소개하고 싶죠. 그 중에 하나 보통 뭐 노래 중에서 미는 노래 있다고 하듯이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기에 이제 금강초롱 80편의 시에 80 작품에 야생화 꽃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씩 그림 한 편 그리고 시 한 편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진짜 여러분 마음에 야생화를 80포기 네, 심어놓는 네, 마음의 꽃정원을 가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군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 야생화 꽃을 보면서 또 시를 쓰면서 마음을 살짝 기대서 위안도 받고 하시다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독자들이 우리 시인님의 작품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또 기쁨도 얻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작가님, 남군님이 전역을 하실 때 제가 상회자로 함께한 또 연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연차는 네, 잘했죠. 예. 그랬었죠. 네. 그 우리 시인의 시란, 성은이에게 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시집을 2020년도에 이제 보조금 받아서 책을 내려고 해서 뭐 작품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는데 그냥 천천히 가을쯤 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월 말부터 갑자기 그 코로나라는 그런 그 정말 겪지도 못한 그런 세상이 딱 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시집이 한 권 우편물로 왔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시집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날짜가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인류들이 다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 찌릿하고 오는 그런 느낌이 딱 났는데 내가 이 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자들한테 나눠주면 내가 이렇게 받은 이런 느낌처럼 힐링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새 정리를 해서 출판사에 빨리 내자. 하루라도 빨리 내자. 네. 내가 시를 쓰는 인연이다. 이게 내가 목적이다. 네. 왜냐하면 내 짧은 시 하나 아니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어둡고 힘들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삼고 서로 이렇게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가 시를 쓰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또 글로 써놓은 게 생각나는데요. 시는 시대의 아픔을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거는 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글을 읽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코로나19 불로를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온 인류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울, 무기력증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도 야생화 꽃을 곁들여 가지고 시를 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성은의 시인께서 예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채윤님 꽃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다음 성은혜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렇게 꽃을 통해서 코로나19 블루를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에게 독자에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정말 꽃 같은 그런 향기로운 위안과 그 위무를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체격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이제 와일드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시를 쓰면서 반전을 기대했어요. 저런 면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남들에게 꼭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아 저런 면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시를 쓰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반전 매력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책이 커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사람들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마라톤 낭군님 쫓아다니시면서 마라톤 서포터즈를 하시면서 굉장히 슬림해지셨고 마라톤 요리를 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한 번 또 집에 초대받은 분들은 또 그 굉장한 또 요새는 못해요. 안 해요. 왜 쓰느냐고. 네. 얼마나 좀 많이 또 썼으면 또 손이 불편해서 좀 고생을 하기도 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우리 시인님께서 마음으로 정말 좋아서 위안을 받아서 시를 쓰시면서 그걸로 또 그 시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독자들이 또 행복한 희망을 얻고 이렇게 더 큰 사랑받는 시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도 피는 꽃의 저자 송은혜 시인님 모시고 오늘 이채영TV 여러분과 인사 나누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또 일을 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또 해주실까요? 어떤 분이 제 시집을 딱 받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시집을 11권이나 냈고 그래서 당분간은 글을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공동체 사업도 하고 막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책을 여러 권 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산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시는 그 이제 중간중간 아주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짧은 시, 뭐 3줄짜리, 4줄짜리 짧은 시를 쓰기를 원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왜 기승전결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집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피면 어쨌든 짧은 시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그때 자기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글을 계속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또 짧은 문구에서 감동을 던져주는 글이 나올까 저는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멋진 또 감동의 글귀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도 피는 꽃. 여러분도 꿋꿋이 어려운 일도 이렇게 조그만 야생화처럼 여러분 마음에 또 희망, 용기 가지시고 더 꿋꿋하게 코로나19 블루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은혜 시인님. I love you.